모성 생물 보전 지역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시작되었다. 끝없이 펼쳐진 녹색 언덕들 사이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성격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박현우는 이곳의 수석 보전 생물학자로서 지난 10년간 이 땅을 지켜왔다. 그의 눈에는 이곳이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니라 기적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었다. 한국 정부가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승인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 복원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사육되어 반야생 환경에서 자란 3마리의 수사자들, 가장 지배적인 성격의 준, 공격적인 성향의 민호, 그리고 조용하지만 본능적인 태양. 이들은 형제애로 뭉친 보기 드문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단 한 마리의 암사자 연하가 있었다. 건강하고 젊으며 활력이 넘치는 연하였지만 수년간 새끼를 갖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그녀의 몸이 자연적인 번식 시도에 대해 호르몬 저항성을 발달시켰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보조 생식에 대한 소문들이 조용히 떠돌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현우가 아침 순찰을 시작할 때 그는 항상 같은 경로를 따랐다. 동쪽 언덕에서 시작해 아카시아 숲을 지나 중앙평원까지. 오늘도 그는 무정이와 관찰 일지를 챙기며 지프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다. 현우가 중얼거리며 망원경을 들었다. 저 멀리 아카시아 그늘 아래에서 3마리의 수사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긴장한 채로 서 있었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준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다른 2마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사자들과 그 사이에는 수년간 쌓인 신뢰가 있었지만 야생의 본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명확해졌다. 연하가 보이지 않았다. 연하는 어디에? 현우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지난 몇 달간 연하의 몸에 일어난 변화들이 떠올랐다. 더 느려진 걸음걸이, 풍만해진 실루엣, 그리고 무엇보다 새 수사자들의 더욱 보호적인 행동. 혹시 그녀가 임신한 것일까? 현우는 무정이를 들었다. 본부에서 현우입니다. 연하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GPS 신호는 어떻게 되나요? 현우 씨 이상합니다. 어젯밤부터 몇 대의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고 드론 하나도 충전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지프차에서 구급 상자와 비상용 장비를 꺼냈다. 사자들을 다시 바라보니 민호가 그를 쳐다보며 깊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태양이 조용히 일어나 현우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평소 가장 경계심이 강한 태양에 이런 행동은 전례가 없었다. 그는 현우를 바라본 후 특정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태양이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준과 민호가 그의 양옆에서 함께 움직였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현우는 땅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불규칙하게 끌린 자국들, 이 지역의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맞지 않는 패턴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뱀! 아니다. 이건 너무 크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흔적의 크기로 보아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다.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으르렁거림도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압박감 있는 숨막히는 소리였다. 현우는 걸음을 재촉했다. 사자들도 긴장한 채로 그를 따랐다. 숲의 작은 공터에 다다랐을 때 현우는 자신이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연하가 거대한 검은 고리들에 감싸여 있었다.
그녀의 황금빛 몸을 둘러싼 것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비단뱀이었다. 한때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토착 비단뱀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았다. 연하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비단뱀은 조용히 통제된 힘으로 그녀를 조이고 있었다. 3마리의 수사자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공격 자세로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는 그 이유를 즉시 이해했다. 이것은 익숙한 적이 아니었다. 다른 사자나 하이에나 무리가 아니었다. 뱀은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들의 본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초간의 영혼 같은 시간 동안 현우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훈련은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야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의 경험과 더 깊은 무언가가 다른 것을 외치고 있었다. 연하 안의 생명은 전체 프로젝트의 유일한 진정한 진전을 나타냈다. 그것은 생물학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의 생존이었다. 그리고 연하의 눈, 여전히 살아있는 그 눈들이 그에게 무언가를 간청하고 있었다. 현우가 행동에 나섰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현우는 직접적으로 공터 중앙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측면으로 돌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사자들이 그를 알아챘다. 준이 고개를 들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이곳이 위험한 경계선이라는 명확한 경고였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나뭇가지를 치우기 위해 들고 다니던 나무, 막대를 휘둘렀다. 말이 아닌 인간의 소리를 지르며 계산된 정확함으로 뱀의 몸통 끝부분에 강한 일격을 가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준이 폭발적인 포효를 터뜨렸다. 1초 만에 본능이 재정렬되었다. 그가 앞으로 돌진했다. 3마리 사자의 공격은 폭력적이고 조화로웠다. 비단뱀은 놀라며 압박을 받았지만 연하 주위의 고리는 여전히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그러나 뱀의 주위는 분산되었다. 발톱과 이빨, 근육의 질량이 뱀의 침묵을 이기기 시작했다. 현우는 주위에 깊게 지켜보며 비단뱀의 머리가 멀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의 벨트에서 산업용 후추 스프레이를 꺼냈다. 정확한 한 번의 분사가 파충류의 눈과 콧구멍을 강타했다. 반응은 격렬했다. 뱀이 몸을 비틀며 조여진 고리를 풀었다. 연하가 힘없이 쓰러졌다. 사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민호가 주둥이로 뱀의 머리를 밀어냈다. 태양은 평소처럼 조용히 그녀 옆에 누워 따뜻한 몸을 연하의 옆구리에 붙였다. 주는 서서 거칠게 숨을 쉬며 보이지 않는 위협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현우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공터 전체가 시간 속에 멈춘 것 같았다. 그제야 그는 알아챘다. 연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포효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다. 오직 그 작은 몸짓만이 파괴적이면서도 의미로 가득한 끝인 것 같았던 장면이 새로운 딜레마의 시작에 불과했다. 수의사팀이 이미 오는 중이었지만 헬리콥터의 위치 확인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기다림은 길어질 것이었다. 연하를 안정시키기 위한 진정제를 준비하는 동안 현우는 태양이 자신과 암사자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관찰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경계적인 몸짓이었다. 보호적이면서도 관용적인 조용한 휴전이었다. 뒤따른 긴장된 침묵 속에서 현우는 불안한 것을 발견했다. 공터 주변의 새로운 땅의 흔적들이 단순한 뱀의 움직임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이전에 이곳을 감시했던 것 같았다. 이상하다. 이 흔적들은 현우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뱀의 것이 아닌 다른 자국들이 있었다. 더 작고 더 의도적인 패턴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관찰하거나 심지어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았다.
그의 무정의가 지직거렸다. 현우 씨, 다른 보호구역들에서도 이상한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식자들의 실종, 무질서한 이주 패턴, 그리고 이전에 이런 종들을 수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동물들의 짧은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자연이 제자리를 이탈한 것 같습니다. 마치 더 큰 무언가가 재편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연하가 작은 신음을 냈다. 그것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3마리 수사자들이 모두 즉시 반응했다. 그들의 귀가 앞으로 향했고 태양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연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확실히 임신해 있었다. 아시아 생태계에 적응한 사자들의 유전적으로 순수한 마지막 혈통을 품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 현우가 속삭였다. 수년간의 기다림과 절망 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갑자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소리. 사자들이 모두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긴장했다. 준이 났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냈다. 현우는 손전등을 꺼내 그 방향을 비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했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방금 일어난 일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현우가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비상용 신호탄을 향해 움직였다. 수의사팀이 올 때까지 연하와 사자들을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하가 다시 작은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마치 나를 구해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우의 결심이 굳어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와 그녀가 품고 있는 희망을 지키겠다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현우는 연하의 맥박을 확인하며 무정의를 입에 가져갔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수의사팀의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려주세요. 현우 씨, 헬리콥터가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약 4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본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40분, 현우는 시계를 보았다. 너무 길었다. 연하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의 위험이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응급 의료용품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태양이 갑자기 일어나 특정 방향을 응시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목구멍에서 울렸다. 준과 민호도 즉시 반응했다.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나타났다. 놀라지 마세요. 마학 박사님. 그 사람은 손을 들어 보이며 조용히 말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깔끔한 야외복을 입고 있었다. 저는 김지원입니다. 환경부 특별조사팀 소속입니다. 현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김지원이 천천히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저희는 며칠 전부터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동물 이동 패턴들 때문에요. 며칠 전부터.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님, 전국의 보호구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파충류들의 예상치 못한 출현, 포식자들의 이상 행동,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췄다. 연하가 다시 작은 신음을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뭡니까? 현우가 연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사건들이 특정 보호구역들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저도 수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어요. 현우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하세요. 민호는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접근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다. 괜찮아 친구, 나는 그녀를 도우러 온 거야. 놀랍게도 민호가 한 걸음 물러났다. 연아를 검사하던 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박 박사님, 연아가 곧 분만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입니다. 뭐라고요? 현우가 충격을 받았다. 아직 임신 7개월도 안 됐을 텐데. 하지만 새끼들은 충분히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분만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원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큰 뱀이 어디서 왔는지, 또 다른 위험이 없는지 알 수 없어요. 현우가 무정이를 잡았다. 본부 헬리콥터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연아가 조산 중입니다. 현우 씨, 헬리콥터가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방금 전 다른 보호구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임신한 아모랑이가 거대한 비단뱀에게 공격당했습니다. 현우와 지원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었다. 지원이 가방에서 특별한 장비를 꺼냈다. 박 박사님, 이건 생체 신호 모니터입니다. 연아와 새끼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장비를 연결하자 작은 화면에 여러 개의 심박동이 나타났다. 연아의 심박수는 빨랐지만 안정적이었고 그 안에서 3개의 작은 심박동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3마리, 현우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3마리의 새끼가 있습니다. 그 순간 준이 갑자기 포효를 터뜨렸다. 그들 모두가 그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돌아보았다. 숲속에서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또 다른 뱀인가요? 지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가 망원경을 들었다. 아니요. 더 나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숲속에서 나타난 3명의 남자들은 특별한 장비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연아와 그녀의 새끼들. 현우가 지원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연아가 더 큰 신음을 냈다. 분만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적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현우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연아와 새끼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인가. 현우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연아의 분만이 시작되고 있었고 3명의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그들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사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연아 주변의 보호 진영을 형성했다. 지원 씨, 당신의 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우가 급하게 물었다. 저 혼자 왔습니다. 이건 비공식 조사였어요. 지원이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하지만 이걸로 백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우가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헬리콥터까지 15분, 연아의 분만은 곧 시작될 것이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연아를 옮길 수는 없어요. 분만 중에 움직이면 새끼들이 위험합니다. 숲에서 나온 3 남자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확성기를 들었다. 박현우 박사님,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현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대화라고요? 그럼 왜 몰래 접근했습니까? 신분을 밝히세요. 우리는 국제야생동물보호재단 소속입니다. 리더가 천천히 신분증을 들어 보였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현우에게 속삭였다. 믿지 마세요. 진짜 국제재단이라면 정식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연아가 갑자기 더 큰 신음을 냈다. 분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이 그녀 옆에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함을 제공했고 준과 민호는 외부 위협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박사님, 우리는 정말로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리더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위험입니까? 현우가 연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물었다. 당신이 방금 목격한 그 거대한 뱀. 그것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풀어놓은 겁니다. 지원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럼 정말로 음모가 있다는 건가요? 음모라기보다는 리더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경쟁입니다. 여러 조직들이 성공적인 보존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결과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연아와 그녀의 새끼들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새끼들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급하게 해명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막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하지만 다른 조직들은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수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박사님, 그 헬리콥터가 정말 당신들이 부른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현우가 무정의를 잡았다. 본부 헬리콥터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현우 씨, 이상합니다. 저희 헬리콥터는 아직 10분 더 걸린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늘에서 접근하는 헬리콥터는 그들이 부른 것이 아니었다. 연아가 더 큰 신음을 냈다. 첫 번째 새끼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원이 급하게 소독된 수건을 준비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리더가 결단력 있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함께 연아와 새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희가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준이 하늘의 헬리콥터를 향해 경고하는 포효를 터뜨렸다. 그 소리는 온 숲에 울려 퍼졌고 마치 이곳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지원이 급하게 외쳤다. 첫 번째 새끼가 나왔습니다. 작고 젖은 황금색 털뭉치가 연아의 혀로 핥혀지고 있었다. 생명의 기적이 이 긴장된 순간에 펼쳐지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의료진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연아의 분만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함께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야 했다. 현우가 리더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정말 도우려고 왔다면 지금이 그것을 증명할 때입니다. 리더가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연아 주변의 방어 진영을 형성했다. 인간과 사자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연합했다.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무장한 사람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우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자들과 김지원과 그리고 정체가 의심스럽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세 사람의 동맹이 있었다. 연아가 두 번째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생명과 희망이 위험과 음모 속에서도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무장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의 장비는 최신형이었고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현우는 이들이 단순한 밀렵군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박현우 박사, 헬리콥터 팀의 리더가 확성기로 외쳤다. 우리는 글로벌 바이오텍 코퍼레이션 소속입니다. 연아와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려고 합니다. 지원이 현우에게 속삭였다. 글로벌 바이오텍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전자 연구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비윤리적이라는 뜻인가요? 현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연아가 두 번째 새끼를 낳았다.
또 다른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고 태양이 부드럽게 새끼를 핥아주었다. 하지만 기쁨을 느낄 여유는 없었다. 국제재단이라고 주장했던 리더가 현우에게 다가왔다. 박사님, 저희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수입니다. 실제로는 국정원 특수임무팀 소속입니다.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국정원이요? 네. 최근 몇 달간 여러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희귀 동물들과 그 유전자 정보를 노리고 있어요. 지원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환경부와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정수가 헬리콥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들은 단순히 데이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연하와 새끼들을 직접 가져가려고 합니다. 바이오텍 팀이 땅에 착륙했다. 그들은 특수 포획 장비와 이송용 케이지를 가지고 있었다. 리더가 다시 확성기를 들었다. 박 박사님, 협조해 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연하와 새끼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우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고 새끼들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 순간 준이 위협적인 포효를 터뜨렸다. 민호와 태양도 일어나 공격 자세를 취했다. 세 마리 수사자들의 야생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바이오텍 팀원 중 한 명이 마취총을 꺼냈다. 동물들을 진정시켜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현우가 급하게 외쳤다. 연하가 분만 중입니다. 마취제는 새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정수가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바이오텍 팀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들을 체포하겠습니다. 불법 침입과 야생동물 포획 시도 혐의로요. 바이오텍 리더가 비웃었다. 우리에게는 정당한 허가서가 있습니다. 국제 야생동물 보호협약에 따른 긴급 구조 권한이죠. 지원이 그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위조입니다. 날인이 잘못되어 있어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하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진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가 무정의를 확인했다. 본부, 정말 우리 헬리콥터가 맞습니까? 네, 현우 씨, 수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헬리콥터도 레이더에 잡히고 있어요. 두 대의 헬리콥터가 공터 위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하나는 정당한 구조팀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포획팀이었다. 연하가 마지막 새끼를 낳았다. 세 마리의 작은 생명체가 어미 옆에서 따뜻함을 찾고 있었다. 준, 민호, 태양은 새끼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것은 사자 아빠들의 첫 인사였다. 아름답습니다. 지원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한 가족이에요. 현우도 눈물을 글썽겼다. 수년간의 기다림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순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바이오텍 팀이 강제로 접근하려 했지만 준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의 갈기가 바람에 날리며 왕다운 위엄을 뽐냈다. 민호와 태양도 새끼들 앞에 방어선을 형성했다. 정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박사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하와 새끼들을 정부 보호해 둘 것인지 아니면 저들에게 넘겨줄 것인지요. 현우가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친 눈으로 새끼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동물 보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의 권리에 대한 문제였다. 제 대답은 현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하와 세 마리 새끼들의 운명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하늘에서는 두 헬리콥터가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고 땅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긴장감 속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 이 신성한 순간에 인간의 욕심과 의무가 충돌하고 있었다. 제 대답은 현우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연하와 새끼들은 이곳에 남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집이에요. 바이오텍 팀 리더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박사님,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당한 투자를 했어요. 투자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생명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정부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수의사팀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팀장인 최민정 수의사가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연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정이 전문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이 모니터를 보여주었다. 3마리 새끼 모두 건강합니다. 어미의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민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분만이라니.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바이오텍 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가 특수 장비를 작동시켰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준이 그 소리에 반응하여 위협적인 포효를 터뜨렸다. 민호와 태양도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3마리 수사자들의 연합된 위압감이 공터를 가득 메웠다. 정수가 팀원들에게 손짓했다. 포지션을 유지하세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도 행동합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숲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자들의 포효였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 사이로 2마리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보호구역의 사자들이 아니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지원이 급하게 장비를 확인했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북쪽 산악지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살던 사자들이에요. 야생 사자가 아직 남아 있었다고요? 민정이 놀라며 말했다. 정수가 무정의를 들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미확인 야생 사자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나타난 2 사자는 조심스럽게 연하와 새끼들에게 접근했다. 준, 민호, 태양이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사자들이 적대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현우가 갑자기 깨달았다. 혹시 이들이 연하의 원래 가족일까요? 지원이 급하게 데이터를 확인했다. 맞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2마리는 연하의 친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전 보호구역이 설립될 때 행방불명된 사자들이에요.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의 순간에 바이오텍 팀이 기습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마취 총을 들고 사자들을 향해 발사하려 했다. 안 됩니다. 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5마리 사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준이 선두에 서서 바이오텍 팀을 향해 돌진했고 민호와 태양이 양옆에서 지원했다. 새로 온 2 사자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정수의 팀도 움직였다. 그들은 바이오텍 팀을 포위하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정이 연하와 새끼들에게 집중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들을 움직일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클 것입니다. 바이오텍 팀 리더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우리에게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멸종 위기종으로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해요. 국제적 보호라고요? 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보호는 실험실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연하가 천천히 일어나 새끼들을 데리고 새로운 2 사자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마치 이들이 진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준, 민호, 태양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연하가 진짜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현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자연의 힘입니다. 10년 만에 재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있어요. 바이오텍 팀이 마지막 시도를 하려 했지만 이제 5마리의 성체 사자들이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합된 힘 앞에서 어떤 무기도 소용없어 보였다. 정수가 최종 통보를 했다. 글로벌 바이오텍 팀, 당신들은 체포됩니다. 불법 침입, 야생 동물 포획 시도, 그리고 위조 서류 사용 혐의입니다. 바이오텍 리더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강력한 동맹이 있었다. 자연 그 자체가 연하와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진정한 가족의 힘이 어떤 인간의 욕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터에서 7마리의 사자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다. 10년간의 분리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보존의 의미였다. 한 달이 지났다. 보성생물 보전 지역은 평화를 되찾았다. 연하와 3마리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확장된 사자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무리를 형성했다. 현우는 매일 아침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현우 박사님, 민정수의사가 정기 검진을 마치고 다가왔다. 새끼들의 건강 상태가 완벽합니다. 특히 유전적 다양성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요. 현우가 미소를 지었다. 연하의 부모들이 나타난 것이 정말 기적이었죠. 자연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지원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리하며 합류했다. 환경부에서 정식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호구역의 보안 시스템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바이오텍은 어떻게 되었나요? 현우가 물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들의 불법 활동이 다른 나라에서도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현우가 사자 가족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준, 민호, 태양은 여전히 새끼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하의 부모들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에요. 민정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3마리 아빠, 1명의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보다 더 이상적인 육아 환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무정이에서 연락이 왔다. 현우 씨,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국제야생동물보호연맹 회장님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직접 보러 오셨어요. 현우가 놀랐다. 이 국제연맹 회장이 직접 온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1시간 후 헬리콥터에서 내린 엘레나 로드리게스 회장은 60대의 위험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야생동물 보호에 헌신해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박현우 박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엘레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엘레나가 사자 가족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놀랍습니다. 자연적인 가족 재결합과 성공적인 번식, 이것은 현대 보존 과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관찰 지점에 도착했을 때 마침 3마리 새끼들이 할아버지 사자와 놀고 있었다. 작은 발톱으로 할아버지의 갈기를 잡아당기며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었나요? 엘레나가 물었다.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희망이, 평화, 미래, 이렇게 지었어요. 이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완벽한 이름들이네요. 엘레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사님, 우리 연맹에서 이 프로젝트를 세계 모범 사례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성공 모델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현우가 겸연쩍어 했다. 정말 영광이지만 저에게는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보존가의 자세입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질녘이 되자 사자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연하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준, 민호, 태양은 주변을 지키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자는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가 일지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오늘로부터 보성 생물 보전 지역의 사자 복원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번식이 아니라 이들이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원이 옆에서 말했다. 현우 씨, 이 모든 일이 정말 꿈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연아가 새끼를 가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자연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죠. 현우가 사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민정이 마지막 검진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희망이, 평화, 미래, 세 마리 모두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이들이 자라면 아시아의 사자 개체수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엘레나 회장이 떠나기 전에 현우에게 말했다. 박사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존경과 자연과의 조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현우는 홀로 관찰 포스트에 남아 있었다. 별빛 아래서 평화롭게 잠든 사자 가족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10년간의 꿈이 현실이 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태어났다. 무정이에서 마지막 보고가 들려왔다. 현우 씨, 오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갑니다. 현우가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보성생물 보전지역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생명의 꿈틀거림과 무한한 가능성이 숨쉬고 있었다. 연아와 그녀의 새 새끼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바이엠데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연아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저희의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